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지만 날씨가 내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휴 후반까지 궂은 날씨와 풍랑이 계속될 걸로 보여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또 북상 중인 22호 태풍 한롱은 강하게 발달하겠지만 일본 남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이 없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맞은 남산 한옥마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마을 곳곳에 한가위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모처럼 전통놀이를 즐기며 추석을 즐깁니다. 다만 성묘객들의 귀경 행렬까지 더해진 고속도로는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며 빗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으로는 하루 더 가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특히 강원 산지는 동풍 영향으로 만들어진 낮은 구름 위로 서쪽에서 유입되는 높은 구름이 더해지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궂은 날씨는 연휴 후반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연휴 막바지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지속하겠고 주말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동해와 일부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이 거세지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해 침수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22호 태풍 한롱은 점차 발달해 강한 세력을 유지하겠지만 이번 주 후반 방향을 틀어 일본 도쿄 남쪽 해상을 향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겠지만 당분간 주변 기압계가 불안정해지며 날씨 변화가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가위가 모두에게 넉넉한 명절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열었고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지역 이재민들도 임시주택에서 힘겨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사 9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공항 한편에는 여전히 유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계단과 분향소도 그대로입니다. 유가족들은 황망한 사고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 추석 첫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절실히 바랐습니다.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따뜻한 식탁 대신 차가운 활주로와 바람 속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현실이 참으로 쓰리고 아픕니다. 검게 타버린 마을 야산 주변으로 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안동과 이성 등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임시 주거시설에서 머무는 이재민만 4,200여 명. 비좁은 공간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3월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도 힘겨운 추석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9동을 다 태워버려가 보상은 전혀 없어도 마음에서 편치는 아하지. 우선 손잡아줘.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던 한가위를 맞았지만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은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추석 연휴 중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연휴고 해서 마침 시간이 돼서 갔다 온 거고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서 서로 특히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해 서로 한국의 어떤 딜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키지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이견이 좁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선친 묘소에 성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묘를 마친 뒤 개인 SNS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성묘길에 만난 고향 마을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추석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은 충청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핵심 보직의 충청도 출신 인물들이 대거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이 중앙 정치에서 약진하고 있는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정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평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지난 8월 160석이 넘는 거대 여당 수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자신이 충청 출신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이 저 정청래입니다. 민주당의 살림꾼으로 당 운영을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당의 입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지도부인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각각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나고 자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이 고향입니다. 정부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사령탑을 맡은 장동혁 대표도 충남 보령 태생인데 자신이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 진정한 충청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보령 서천 제 고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진정한 충청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망라하고 정치권 핵심에 충청 출신 인물들이 이처럼 대거포진한 건 JP의 자민련 전성기 이후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충청권 정치인들의 약진 배경은 우선 세종시 등 충청 지역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회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꼽힙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충청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그동안의 경륜이 축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기존 강세 지역인 호남권보다는 지역 색채가 옅은 충청권 인사들을 중용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줬습니다. 수는 늘었지만 충청권 홀대론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볼 때 충청권이 주요 국책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지역 수건 사업에서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충청권 정치인 약진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중앙과 지역 모두에서 실력과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게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경제인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교통대책이 중요한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입국부터 경주 도착까지 그리고 경주 안에서 호텔과 회의장을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문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KTX 27,000석을 에이펙 참석자 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이용하는 전용기는 김해국제공항에 내립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 주간에는 김해공항 제2출국장을 에이펙 전용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대비해 국제공항이 아닌 포항공항에도 출입국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경주 인근까지 비행기나 KTX로 이동한 사람들을 수송할 육로 수송 계획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해공항에서 회의장이 있는 경주 보문단지까지 거점별로 27개 노선에 셔틀버스 300여 대가 투입됩니다. 경주 시내 안에서는 호텔과 회의장, 주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그물망처럼 운영됩니다.
안내에서는 회의장과 숙소, 그다음에 주요 관광 거점, 식당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30분 단위로 운영을 해서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방 차원에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이나 주요 기업인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의전 차량 행렬을 운영하고 경찰 사이드카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에이펙 특별 교통 대책을 실행하더라도 주민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시내에서는 자율참여형 2부제가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교통카드와 관광지 입장권을 연계해 최대 90%가 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투어 패스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선택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 건 현재까지 내란 특검이 유일합니다. 수사 초기에 신병을 확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보이콧하면서 되레 남은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물리력까지 동원한 강제 구인 시도도 버티기에 가로막혔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보석신문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책상 앞에 앉히는 것도 검사의 능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제 구인 시도를 비판한 건데 자신이 끌려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인 만큼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란과는 별개로 특검의 대면 조사 성사 여부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달린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란 특검에 대한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는 여전히 거부 반응이 강한 걸로 전해지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의 앙금이 남은 분위기입니다. 다만 특검이 김건희 씨 뇌물죄를 수사하는 만큼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는 게 배우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교도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개정된 게 소환 조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 개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건너뛰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작동이 멈췄던 공무원들의 내부 전산망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사고 열흘 만에 복구됐습니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일부 행정 업무의 전산 처리가 다시 가능해진 건데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복구 작업이 연휴 기간 내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불이 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수기로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문서를 작성해 결제를 올릴 때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 온나라 문서 2.0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온나라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온나라를 지금 긴급히 복구 중에 있어서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는 온나라의 문서와 메모 보고 기능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엔 온나라 재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목표치는 맞춘 셈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12만 명이 업무용 자료를 저장한 G드라이브 서버는 전소됐지만 정부는 온나라에 남은 결제와 보고 자료 등은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을 복구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복구율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까지 중지된 시스템 647개 가운데 17.8%가 복구됐지만 추석 당일까지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1등급으로 분류된 정부 서비스도 전체 38개 가운데 절반 정도인 20개가량만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결국 연휴 뒤에도 공무원들의 일부 업무 차질 등은 예상되는 가운데 4주로 잡은 행정 시스템 정상화 목표 시점도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자금난으로 올해 3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현재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둘러싼 먹튀 의혹에 직원과 입점업체 등 10만 명 가까운 생계보장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매대 곳곳이 텅 비었고 새 상품이 있어야 할 곳에는 창고처럼 상자만 가득 쌓였습니다. 다음 달 폐점 예정이었던 홈플러스의 한 수도권 매장입니다. 폐점 준비를 지금 한 50% 이상은 진행을 했어요. 무생활용품 쪽 물건은 다 빠졌어요. 가전부터 해서 다 빠져있는 상태고 집기도 철수가 돼서 가까스로 당장 문 닫는 건 피했지만 직원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19년 동안 이 매장에서 일해온 정윤관 씨는 지금의 상태를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발령이 나든 폐점이면 발령이 나서 갈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 올해 3월. 현재는 다른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수기업과의 협상에서 고용은 그대로 보장될지, 또 그동안의 임금은 어찌 될지, 무엇 하나 확실할 것 없는 상태가 이어지며 아예 퇴사를 결정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솔직히 낫다고 생각을 해서 눈물도 같이 흘려서 같은 직장 근무하는 동료들인데 뭐 또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에 마음이 너무 속상해갖고 좀 그랬. 인테리어 등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홈플러스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내부가 썰렁해지며 줄어든 손님에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는 처지입니다.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모두 한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홈플러스를 믿고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애초 올해 안에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혔다가 노동계 반발과 여당 지도부까지 나선 중재에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매수 시까지 폐점은 없다는 확약은 받았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당장 대규모 실직과 같은 위기는 피했지만 이전을 준비하던 일부 입점업체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등 혼란은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고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컹하기도 하고 너무 내용하던 데인데 없어진다 하니까 여기 모든 게 다 걱정됐어요. 일상도 걱정되고 직원들도 걱정되고. 불안과 혼란 속에 홈플러스 직원과 관련 업체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초등학생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말다툼에서 시작해 따돌림의 폭력까지 매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중재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2.5%는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5%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이 많아졌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학폭위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선 학교에서 중재 역할까지 맡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선 3년 전부터 관계가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사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 부모들 사이에서 조정에 나서는 건데 지난해 성공률이 87%나 됩니다. 처음에 막 감정이 치솟아 올라요. 그런 다음에는 어디다가 누군가한테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타이밍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속 시원하게 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답도 찾지만 서로의 연결고리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선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 분리하지만 관계가꿈 지원단은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겐 카드를 활용해 사과와 약속을 하도록 돕고 중고등학생들은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오해를 푸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얘랑 나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만 쳐다봐도 째려봤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 째려본 건 아니야 이 뜻이야. 그 합의 이행문에 아주 사소하게 그렇게까지 써요. 교육부는 학교 안 갈등 가운데 덜 심각한 사안부터 이 같은 관계 회복 숙려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 새학기 초등 1, 2학년 학생들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깊은 바닷물이나 강물의 온도와 대기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수열 에너지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셈인데다 아리백의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상 55층으로 서울의 대표적 대형 건물 가운데 하나인 무역센터 지하에는 새로운 시설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전시장 내부 냉난방을 하는 설비입니다. 무역센터의 각 건물로 그 냉각수가 퍼지게 됩니다. 인근 대형 상수관에 흐르는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여름에는 물 온도가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점을 이용해 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고 냉각탑을 쓰는 방식보다 에너지 사용량은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사용료도 절감될 뿐더러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감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10억 원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는 현재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단,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 시설에도 도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해 2027년까지 데이터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시원한 특성을 수열 에너지로 활용하여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냉각 열의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기존 냉각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열 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는 2023년 기준 480메가와트로 화력발전소 1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늘린다는 기조 아래 2030년까지 원전 1기 발전량에 맞먹는 1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이 쓰는 에너지 가운데 친환경 발전량을 따지는 아리백 차원으로 봐도 전체 사용량을 줄여주는 만큼 필요한 친환경 발전량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달성에 효과적입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태양광 풍력만 갖고 100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줄여야 그거 갖고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제로 에너지 빌딩처럼. 전문가들은 수열 에너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현재 해수와 하천수만 사용할 수 있는 버블 구청, 지하 유출수, 하수 처리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은 민족 명절인 추석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 신형 구축함에서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지도를 띄워놓고 군사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무장 장비 전시회 참관 일정을 이틀 연속 보도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광활한 대양에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창군 요든들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저국의 바다 위에 거연히 떠오른 초강력의 군함은 주체적 무장력의 강화 발전에 뚜렷한 증시이며 북한은 김 위원장과 함께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지도를 띄워놓은 함정 내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한국 영토가 안전하겠느냐고 위협한 첫날 연설에 이어 남쪽을 향한 적대 기조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국가 방위력의 무진막강한 자산들은 정치 없이 더 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북한 매체들은 이 밖에도 추석 명절보단 당 창건 행사 소식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열릴 경축 행사 참가자들이 평양에 집결했고 각종 사전 문화 행사가 개막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나이지리아, 라오스 국가 수반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년 만에 방북해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추석은 민족 명절이지만 우리와 달리 당일 하루만 쉬고 그보단 당 창건일이나 9월 9일 정권 수립일 같은 사회주의 명절을 성대히 기립니다. YTN 나힌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의 역풍이 불면서 헬로윈을 앞두고 미국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치 갈등이 격화되며 셧다운 장기화 우려까지 겹쳐 미국 경제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물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record-setting country. Prices are way down. We're doing better than the country's ever done. And the Democrats hate seeing that. It's up to them. 하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현실화하며 소비자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재고가 소진하면서 이젠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분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헬로윈부터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윈 의상과 소품 대다수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The majority of kids' costumes have probably gone up $3 to $4. The majority of adult costumes have probably gone up $5 to $8.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오디오 기기와 의류 등은 이미 적잖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수입 가구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가구 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는 최대 12%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 오토존도 가격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모두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했던 시나리오입니다. The pass-through has been pretty small. It's been slower and smaller than we thought. But the evidence is it's very clear that there's some pass-through. 관세발 물가 압력에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성장 둔화까지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상욱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해왔지만 트럼프만큼 열렬하게 노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포함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플랫폼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I said I stopped 7 wars.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가 노벨위원회가 소중히 여기는 국제 질서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winning the Peace Prize for Donald Trump is absolutely out of the question. And the reason is mainly because he is supporting, he says he hates seeing people being killed, but now he's supporting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이유입니다. Donald Trump believes Russia can be a partner. He believes Vladimir Putin is someone he can work with, he can make deals with, maybe business deals or some other deals. 세계 보건 기구와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고 동맹국들과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도 결격 사유로 꼽힙니다. I think that giving the Peace Prize to Trump would garner a lot of attention to the prize itself and also to Norway. But I do think that in the long run, it would really risk,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Nobel Committee and maybe also Norway, because the two are sometimes linked, even if it isn't linked. 노벨상의 근간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은 상이 국가 간의 우애를 증진하기 위해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잘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눈앞에 띄워주고 번역과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척척 해내는 스마트 안경이 출시됐습니다. 안경만 끼고 있으면 스마트판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웨어러블 기기 또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주의산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Hey Meta, find us a good dessert spot down by.
안경을 쓰고 걸어가면서 식당을 안내받고 렌즈엔 지도도 표시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고화질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메시지 확인은 물론 영상 통화도 하고 실시간 번역도 됩니다. 모든 명령만 내리면 안경 렌즈에 탑재된 AI 챗봇이 척척 해결합니다. Play California Dreamin'. All right, and if I want to adjust the volume, I act like there's a volume control in front of me, and I can just turn it. 메뉴 탐색이나 음량 조절까지 기기 조작은 손목 밴드를 찬 손가락을 움직여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소비자용 스마트 안경을 처음으로 출시한 메타는 개인 초지능을 구현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Let you stay present in the moment while getting access to all of these AI capabilities that make you smarter, help you communicate better, improve your memory, improve your senses. 하지만 아무리 조작이 간단하다고 해도 스마트 안경 역시 걸어가면서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That it really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you're touching, holding, manipulating your phone or whether it's a hands-free conversation or phone use, you're still far more likely to be distracted.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는 스마트 안경 시장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메타에 이어 삼성과 손잡은 구글, 그리고 내년엔 애플까지 기능의 패션까지 더한 스마트 안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금가 폭등으로 전 세계가 금을 캐내는 데 열을 올리면서 지구촌이 금 채굴에 필요한 수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수은 중독에 시달리고 대규모의 환경 파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시에라 고르다 지역에는 요즘 수은 붐이 일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불법 금광이 성행합니다. 수은은 광물이나 흙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데 가격이 오르면서 앞다투어 수은 채취에 나섭니다. Para ellos sacar 1 kilo de mercurio, aproximadamente tengo que quemar 1 tonelada de piedras de los costales que estaban sacando los muchachos. 이곳 수은은 아마존 전역에 유통돼 불법 금광 채굴 작업에 쓰입니다. 유독물질인 수은을 이용한 채굴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아마존 불법 금 채굴업자들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강을 수은으로 오염시키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광범위한 수은 중독이 확인됐습니다. También tiene afectaciones a la salud ambiental porque se puede depositar en el suelo, en el agua y en el aire, debido a las evaporaciones de mercurio en el momento de su proceso. 세네갈에서 금이 많이 나는 케두구 지역에선 수은 사용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금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강이나 채석장에서 폐적물 더미를 씻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수은을 다룹니다. Parce que menu ba halinka. Isa je le maskini ne dinul. Maskini ise ne dinul pour sisi kan dinul. Hal ni aje bokede kule gake bakel. 채굴이 끝나면 찌꺼기를 수로에 버리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Mais quand on prend le mercure, ça peut être des années. Tu ne sens pas que tu as déjà. C'est après que les conséquences qui créent, c'est ça.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굴업자들의 수은 수요도 마찬가지여서 지구촌의 수은 중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추석 명절에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화재와 재난으로 마음 놓지 못하는 직업, 바로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정작 자신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차량과 휴대전화를 남기고 모습을 감춘 30대 소방대원.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2년 무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던 대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40대 소방관도 그보다 한 달 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오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업이지만 소방관 본인의 마음의 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가 2020년 4만 8천여 건에서 지난해 8만 건 가까이로 무려 65% 껑충 뛰었고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건수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비교해봤더니 최근 다소 줄긴 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아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마음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6만 6천여 명 가운데 무려 74%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대형 참사에 투입된 출동대원의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김승용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버티는 강인함에서 회복하는 강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방청도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대신 밭작물을 돌봐주는 농업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 농촌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콩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로봇 한 대. 일항을 밟지 않고 피해 다니며 잡초가 있는 곳에만 톡톡 제초제를 뿌립니다.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말처럼 농민들의 가장 큰 고충은 제초 작업.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데다 여름철에는 체력 부담도 큰 제초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움직이며 작동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봤을 때 콩과 잡초를 구분을 제대로 해서 제초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기존 농기계가 심기 전이나 수확 후에만 쓰이는 것과 달리 이 농업 로봇은 작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농지에도 알맞게 만들어져 바퀴를 돌려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축 높이를 조절해 경사지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잡초를 구분해 정밀 노즐로 필요한 만큼만 제초제를 뿌립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제초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이용을 하게 되면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생기게 돼서 연구팀은 제초기 외에도 병해충 방제기, 인공 수분기 등 다양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용인시가 관내 거주하는 고령층이 병원에 갈 때 매니저가 동행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셀프 주유소에서 편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71살 주영진 씨에게 매주 병원 가는 일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행 매니저가 출발부터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합니다. 매니저는 가족에게 출발과 도착은 물론 의료진이 설명한 진료 내용과 주의사항, 투약 방법까지 자세히 전합니다. 혼자 다닐 적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어지러움증 같은 게 있을 적에 느낄 때가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도 되고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용인 거주 70살 이상 시민은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기본 2시간 동행에 10,000원이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10,000원을 내면 됩니다. 시내 셀프 주유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위해 우선 배려 대상 주유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호출벨이 손에 닿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휴대전화로 QR코드만 찍으면 사무실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크락션을 울리면 괜히 그 반응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눈총 받고 그러거든. 그 안 오면 이제 이거 타고 내려와서 부탁을 하는데 QR로 하면은 아주 좋죠. 주유소 50여 곳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안에 70여 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획을 짜낸 끝에 이렇게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고, 용인 씨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제주도가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달걀과 우유에 이어 감귤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유명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목장입니다. 이곳에서 쓰는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였고 탄소세 등 무역 장벽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제주에서도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닐형 태양광 패널로 시설을 지어 아리백 감귤 재배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4동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100% 재생에너지로만 재배한 이른바 아리백 감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아리백 달걀을 출시한 농업법인입니다. 처음엔 한전의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농장을 하나 이제 완공을 시키고 내년에도 또 다른 농장 하나, 이제 매년 농장을 하나씩 신재생 에너지 이제 시설을 구축을 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아리백 우유도 전 과정에 재생에너지를 적용해 탄소 발생량을 10% 줄였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1차 산업 전반에서 아리백 실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생산해내는 모든 농산물도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제주도가 목표하는 2035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보름 전 가뭄 재난 사태가 해지된 이후 그간 침체됐던 강릉의 관광 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마다 나들이객들이 몰리고 있고 취소됐던 가을 축제도 정상 개최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가뭄 때는 한 달여 넘게 정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요즘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조금씩 늘어나서 좀 경기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목 해변 커피거리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바닷가를 거니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가뭄 여파로 한산했던 카페도 다시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고 싶어도 좀 비도 안 오고 좀 마음이 좀 아파서 못 왔는데 저 명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뭐 가뭄도 해소됐고 이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왔어요. 숙박업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 당시 10%대까지 떨어졌던 예약률은 이번 연휴엔 50에서 8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취소됐던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도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석 달 넘게 이어진 가뭄으로 위축됐던 지역 경제가 재난사태 해제 이후 첫 연휴 특수를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행 경비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도입해 전국적인 화제가 된 전남 강진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파격적인 행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K답사 1번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과 장흥, 영암의 중간 지점이어서 큰 5일장이 서면서 갖가지 물산의 교류가
활발했던 고장입니다. 하멜이 머문 곳으로 이름난 강진 병영면입니다. 예부터 이곳은 숯불 불고기가 유명한데 매주 금 토요일에 불금 불파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와 시문학파 영랑 김윤식의 생각, 그리고 강진만 갈대와 가우도 출렁다리까지 남도 답사 1번지로 유명해진 강진이 요즘은 경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는 연간 지표에 의하면 작년 반값 예상 22억을 투입한 걸 얻어지는 생산 유발 효과가 240억 원, 그리고 우리 지역 이익이 되는 부가가치 효과가 100억 이상 상승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관광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보려는 강진군의 적극적인 행정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강진에서 만든 이 지방행정들이 전국 표준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한 이 성공 경험이 전국 표준이 되고 전국 기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무안에서 순천을 잇는 남해선 철도 개통을 계기로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를 넘어 K답사 1번지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선 각 나라의 전통 문화가 담긴 공예를 볼 수 있는 초대 국가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삶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된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소원이 가득 적힌 붉은 천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국의 한 사찰에서 열린 탑도리 행사에서 사용된 천을 5년 동안 모아 만든 작품입니다. 붉은 천들을 미로처럼 만들고 미로 중간에 작품을 배치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전생을 표현했습니다.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 태국 초대 국가전으로 유연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산업화 속 불교 문화를 공예로 풀어냈습니다. 태국 전시는 과거와 전통, 현대와 미래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나눠져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금속은 인체 내부 장기를 형상화한 섬세한 작품으로 재탄생했고 도자기가 빚어지는 긴 과정을 영상에 담아 산업화와 전통 문화가 함께 이어지는 시간의 유연함도 드러냅니다. 디지털화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혜에서 지혜가 모여온 그런 시간들을 유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입니다. 조화와 생명력을 강조한 키르기즈 공화국의 전통 공예에선 유목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세계 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볼 기회입니다. 72개국의 1,300명 작가 그리고 23개의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공예의 진수, 정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국가별 전통 공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합병증과 재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암 환자 가운데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암. 하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폐암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조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임상, 병리, CT 결과와 정기 검사 기록을 종합해 1년 뒤 재발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성 결과가 아닌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검사를 받을 때마다 1년 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측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재발하기 1년 전 CT 검사만을 가지고도 이분이 재발을 할지 안 할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증상이나 CT에서 이상 소견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 추가적인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년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임상 허약 척도와 혈액 속 알부민과 헤모글로빈,
염증 반응 수치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노년 환자의 급성과 만성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판별합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입원한 노년 환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별 맞춤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의 어떤 위험도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의료진들은 사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니즈를 이 지표가 잘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도 개발하는 등 의료계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폐암부터 노년기 합병증까지 질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 의료 현장에서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반도체 업체 AMD가 오픈AI에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AI 칩을 공급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 AMD는 오픈AI에 자사 지분의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AMD는 오픈AI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년에 걸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칩 수십만 개를 공급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연휴 길기는 하지만 내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이 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오늘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귀경길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닷길 상황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 중부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낮고요. 강릉이 18도, 창원이 2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20도로 선선하겠고요. 광주와 부산은 26도 등 남부는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